영화진흥위원회 어디 오셨어요? 그 영화는 최근에 관객 수가 좀 늘어나긴 했는데, 네. 그게 우리가 이제 영화에 우리 보조금 주는 거? 티켓? 예, 쿠폰. 예. 예. 그 쿠폰 발행은 몇백만 장 정도에 불과했던 것 같은데. 450만 네, 장입니다. 그런데도 관객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는 네. 이유가 뭐예요? 저 관객들이 영화관을 갔다가 많이 이제 떠났었는데, 네. 예, 요걸 계기로 해서 다시 그 영화관에 지금 많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저희가 그 쿠폰 활성화 시안 역할을 좀 했다고 좀 뭐 그러면 하고, 네. 그냥 그것만으로는 안 됐을 거고.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을 작품과 함께 동시에 좋은 작품들이 좀 생겨서.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 영화 관객이 피크일 때는 몇 명 정도였어요? 피크일 때가 2019년인데요. 그때 전체 관객이 2억 2천만 연간. 예, 2억 2천만이었는데 그 다음 만. 해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확 줄어들어 버렸던 네, 거군요. 많이 줄었습니다. 어쨌든 아직도 여전히 현장 관객은 회복이 안 된 상태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가요? 전 세계적으로는 유럽은 코로나 이전까지 조금 이제 회복이 됐다고 그렇게 이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최전성기 코로나 이전까지 다른 나라 회복을 했는데 우리는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예. 그 차이는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나름 분석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유럽이라든가 이제 일본이라든가 조금 독립 영화 내지는 소규모 영화들이 조금 탄탄하게 자국의 영화들이 뒷받침이 많이 되고 있는 나라는 회복이 비교적 빠른 걸로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은 우리나라는 잔뿌리가 좀 부족하다. 이 큰 작품 중심으로. 내년에는 얼마 정도 할 계획이세요, 혹시 장관님? 아직 재무당국이랑 협의가 덜 끝났어요. 근데 계획은? 지금 많이 키우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크게 키우려고 합니다. 네, 2배 정도? 아닙니다. 훨씬 더 키우려고 합니다. 네, 2배 훨씬 더 한다고 합니다. 정부 그럴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금이 지금 필요한 이유는 민간에서 투자가 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예전에 한창 때는 민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정부가 좀 적어도 됐습니다. 하여튼 이 문화예술 분야,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은 대폭 확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문화국가가 돼가고 있는데, 사실 문화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는 매우 취약하죠. 이 취약한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그 세계를 제패하는 문화적 성취가 가능했는지는 참 의문이긴 해요. 우리 김구 선생이 보면 놀랄 노짜일 거예요. 정부가 그렇게 많이 도와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래 됐을까? 그랬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쨌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매우 많이 확충. 네, 대통령님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예. 진흥원장 김승수입니다. 요새 출판 산업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출판사 등록은 매우 좀 어렵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어떤가? 네, 평균 영업이익률이 1.7%에 달해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책을 안 예, 근본적으로 지금 책을 읽지 않고요. 근데 대통령님 지금 두 가지 저희의 희망적인 소식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판사의 국내 매출이 99.7%입니다. 0.3%가 해외 매출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강 작가 이후에 해외에서 우리 작가와 책들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은데 해외 시장이 저에게 크게 좀 열려 있는 게 하나가 좋은 기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종이책 1차 저작물로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IP 산업으로 전환하는 이 두 가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그 번역 무슨 사업 있죠? 네, 지금 문학번역원이 있고요. 또 진흥원에서 함께 번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번역 사업 예산은 좀 있어요? 아니, 현재는 뭐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번역을 해야 해외에 진출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번역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것도 전통적으로 하는 일, 뭐 포기할 일은 아니지만 네. 그 시장에서 일종의 공모 방식으로 네. 모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싸고 좀 다양성도 보장하고 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를 들면 제야의 고수들을 활용하자. 네. 네. 일종의 클라우드 방식 비슷하게 네. 그게 싸게 많이 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 선택도 사실 권력이잖아요. 어떤 네. 작품을 번역할 거냐. 그 점에 대한 자율성도 시장에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네. 그건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외에 그 국내 작품들 진출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정말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와서 이제 그게 이제 관광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네. 문학 작품들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수도 있죠. 또는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로 이어져서 수출이 잘 되는 것도 있거든요. 네. 이 최근에 중남미 쪽의 화장품은 200~300%가 폭증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수출이. 네. 근데 문화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고 사실 그건 일부러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장관님, 이 문화예술 체육, 이제 뭐 체육까지 문화예술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그 이게 공급자의 마인드로 아무리 잘해도 네.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래서 만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문화예술 분야, 뭐 체육 분야를 포함해도 괜찮고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예산 신청을 한번 받아보는 것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 장면을 보시는 문화예술인들도 많으실 테니까 네.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한번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디어를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무리 그 공급자가 머리를 짜내도 한계가 뚜렷하거든요. 네네. 차라리 그 현장에 있는 수요자들로부터 그냥 다 제안을 받은 다음에 그 중에서 뭐 경중이나 규모나 그 이런 걸 따져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취사 선택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해서 10개 분과에 100분을 모시고 거기서 예산을 다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고 가지고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내 말은. 네, 네. 예,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걸 오픈시켜서 그냥 오픈해서 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문화예술인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가지고 이런 걸 하면 좋겠다. 뭐 아주 구체적이지 않아도 되죠. 네. 아이디어를 좀 다 주면 그걸 중에서 좀 골라보는 걸로. 이 전문가 어떤 대표자라고 뭐 10명, 100명 이렇게 해놔도 전혀 대표하지 못하는 게 문화예술계의 특성이더라고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나름은 또 대표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또 누락되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개성 때문에 그래요. 개성과 개별성 이게 문화예술인들의 특성이잖아요. 특성.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좀 아이디어도 새로웠고 불만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예 오픈된 구조로 해서 네, 아예 뭐 말씀처럼 공개적으로 한번 네, 받아보시죠. 것도 예. 만들고 아까 또 질문 중에 그 예술인 전용 신문고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신문고. 부분도 또 저희가 그런 내밀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는 네. 장치일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